인사 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괴물유령 자유인의 감독 홍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수 역할을 맡은 배우 윤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철 그리고 스피노자 역할을 맡은 권계아입니다. 네, 오늘 감독님 그리고 두 배우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주실 것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죠? 채팅창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물 유령 자유인이라는 영화 쉽게 보기는 힘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익히 영화제 통해서 소식을 접한 분들은 아시다시피 스피노자 철학으로 퀴어를 이야기하는 작품이고요. 이 홍지영 감독님의 전작들도 아름아름 단편 영화 좋아하는 분들께는 꽤 알려져 있는 작품들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작들에서부터 홍지영 감독님께서는 실존 그리고 초월에 대한 감각을 감지시키는 영화들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로부터 퀴어를 이끌어내는 이 작업들을 꾸준히 해 오신 분이 홍지영 감독님입니다. 이번 영화도 굉장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우선 이번 영화 크레딧을 보니까 세 편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듯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진 단편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스태프들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PD도 다르고 촬영 감독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어떻게 구성된 영화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2016년부터 제작을 해서 세 번을 나눠서 이제 세 편의 단편으로 제작 후에 이제 합쳐진 작품이고요. 이제 기획은 이렇게 세 개의 작품이 합쳐진 장편으로 기획됐지만 좀 어떤 조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나눠 찍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중간에 변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4년여간의 과정에서 탄생한 영화고요. 어떤 스피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노자 철학과 퀴어를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괴물 유령 자유인으로는 이번이 첫 GV이신가요, 감독님 혹시?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약간 긴장되시겠어요. 네, 좀 긴장됩니다. 네, 보통 감독님들이 영화로 처음 만나는 관객분들 많이 애틋해하시고 그 자리 오래도록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벌써 질문 주신 것 중에 저 역시도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영화 보셔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장면들이라고 할까요? 관념, 은유로 형상화된 장면들이 많이 차지하는 영화여서 이분은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왠지 이 영화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시나리오의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로 시작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감독님과 상의하시고 이 작업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작업 과정을 좀 들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잘 보죠? 제일 중심적인 작업 과정이나 시나리오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얘기죠. 처음에는 뭐 어떤 형태의 시나리오로 시작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단편 1, 2, 3편이 세 가지 이 파트가 순서대로 촬영이 됐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보편적인 시나리오의 형태랑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구나, 큐어영화구나, 재밌다 하고 나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제 역할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어떤 장면에서 성철이 유령이고 스피노자고 스피노자의 유령이고 성철 배우 본인이고 혹은 저인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근데 중간쯤부터는 생각하기를 그냥 뭐가 됐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내러티브가 됐건 그게 중요한 영화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생각하기를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장면의 의미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편도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회원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맨 처음에 보셨던 괴물로 감독님하고 첫 번째 해에 만났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편 하나만 하고 끝나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이제 한 편을 끝내고 나서는 솔직히 남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감독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촬영할 게 있다 이래가지고 가서 보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성철이 얘기를 주되게 한 유령이라는 작품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은수와 성심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 뒤에 다음 해인 세 번째 해에 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이번에는 조금 은수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 작품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해보려 한다.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찍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나서는 이것을 무엇이 현실이고 또 무엇이 현실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파편적이잖아요. 보셨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성철 배우처럼 뭔가 좀 생각을 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냥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딱히 이렇게 막 분석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준비할 때는 엄청난 공부를 시켜서 감독님이 공부를 엄청 하긴 했는데 막상 볼 때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지금 혜신 배우가 말씀하신 감독님이 공부시킨 내용 저희도 약간 공유를 받고 싶은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은수와 성신 그리고 성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피노자의 삶을 다시 살아보는 것 같은 감각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피노자라는 사람과 철학이 너무 중요한 단서로서 중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영화여서 그런데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스피노자가 추구했던 삶의 의미라든지 자유의 개념들, 그 언어들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감독님 이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또 어떻게 스피노자로부터 영화를 출발할 생각을 하셨는지 출발점을 좀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출발점을 먼저 얘기할게요. 의미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점은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영화를 하기 전에 좀 철학을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석사를. 그러면서 이제 들레즈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들레즈를 통해서 스피노자를 좀 알게 되었고 깊이 팔수록 뭔가 되게 퀴어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 그래서 사실 기획부터 치자면 이 영화는 2013년에 기획이 된 거고요. 2016년까지는 되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13년 당시에 사실 퀴어 영화를 제작할 생각은 없었고 어떤 괴물성과 소수성에 대한 얘기를 스피노자를 통해서 좀 더 퀴어를 은유적으로 더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퀴어 영화로 만들자라는 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지금 전체 철학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퀴어 영화로 스피노자를 끌어온 이유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다양성, 퀴어의 다양성과 그런 문제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피노자의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어떤 존재들 전체 세계 안의 존재들은 다 다양하고 그 자체로 다양하고 독특하고 유일하다. 그리고 그거들의 집합 전체가 신이고 세계고 자연이다.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원리 안에서 퀴어하다고 되게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스피노자의 삶 자체가 또 그런 반역자로 몰리고 파면을 당하고 되게 저주가 내려지고 그런 고독한 삶을 살면서도 계속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정신이 현재도 살아서 어떤 있었으면 좋겠고 퀴어들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존재 자체가 독특하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퀴어라는 게 그 이상함이 삶을 긍정하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환상, 그게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환상들을 부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게 한마디로 철학 연결 안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설명해달라는 질문 자체가 이렇게 GV에서 한마디로 소화하기에는 사실 제가 좀 오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와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그래도 명쾌하게 전달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세 편의 각각의 작업들을 좀 시간의 텀을 두고 장기간 같은 배우들과 작업을 해 오신 만큼 배우들과의 정서적인 친밀도도 남다를 것 같은 작업인데요. 또 이제 혜진 배우님 말씀하셨다시피 감독님께서 뭐랄까 그동안 스피노자의 철학일 수도 있고 어떤 젠더학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또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꼭 공유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해석만으로도 굉장히 충만한 경험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촬영장에서의 이 어떤 독특한 설정들이나 이미지를 수행을 하셔야 했을 만큼 남다른 좀 에피소드들, 재밌는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촬영장 비하인드를 혹시 짧게 각자 들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기억에 좀 남으시나요? 스피노자 연기하셨으니까 공기아 배우님이 한번 들려주실까요? 잘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 일단 3년간 촬영을 했고, 네, 3년 조금 안 되겠나? 어쨌건 근데 저는 1회 촬영할 때도 2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듣고서 임했고 3회는 3회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에피소드보다도 굉장히 3년 동안 에피소드는 사실 너무 짜잘하게 많아서 크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촬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연속해서 촬영한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다시 얼굴 보던 사람들인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갔던 사람들인데 그 모임이 없어지니까 저는 앞으로도 4편, 5편, 6편 계속 찍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아쉽고 그렇네요. 뭐 에피소드보다는 그런 감회가 있어요. 대단한 예찬이신 것 같은데요. 4편, 5편을 더 찍고 싶다는 건 자유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예측이 어렵긴 한데요. 네. 혜진 배우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만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을 또 계속해서 인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얘기가 이게 정말로 끝난 것인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다시 봤을 때.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저희 감독님이 원래는 이제 초기에 계획하셨던 거는 여기에 또 다른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래는 계획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까. 사실 저희는 이제 조그맣게 뭐 단편 작업도 하고 다른 영화 작업도 하면서 사실 되게 매 순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데 이렇게 오래 같이 작업한 적은 사실 처음이라 아마 상업 영화도 이렇게 3년 이상을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기로는 네.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가장 큰 에피소드가 된 것 같고 네, 되게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주변에서 영화 만들기의 연속성 자체가
좀 주목할 만한 작업이었던 만큼 권기화 배우님 말씀해주신 4편, 5편이 혹시나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제목에 대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괴물, 유령, 자유인이라는 이 세 단어들, 이 낱말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당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조합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각각의 제목의 챕터의 의미들 그리고 어떻게 또 이 퀴어 영화에서 그 의미들을 연결시켜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괴물은 그러니까 괴물 이렇게 전체 제목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괴물들과 유령들이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라서 이제 괴물, 유령, 자유인 이렇게 장을 나눈 거고 각 장의 제목을 크게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런 이제 괴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많은 메타포로 어떤 혐오의 대상 여성, 현대 여성이나 퀴어들 그리고 많은 메타로 쓰이고 있잖아요. 괴물은 사실 그런 데서 좀 차관된 것도 있고 그 어떤 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퀴어의 연결성을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괴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타자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괴물은 어떻게 우리가 정상성에서 벗어난 것들 그래서 그 외양까지 두려워하게 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래서 괴물로 했다는 것 한 게 아닐까. 우리가 물론 괴물을 진짜 나쁜 사람을 칭할 때 쓰기도 하지만 그런 상징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연결해서 가져왔고 이제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괴물성을 긍정하지 않던 인물이 긍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유령은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방식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사실 유령이라고 했던 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퀴어의 비과시화되는 스스로 비과시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그런 상황과 그런 자기의 그런 존재 방식 그리고 어떤 그런 것이 비롯된 혐오의 어떤 징후들 그런 걸 같이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동시에 이제 스피노자가 갖고 있는 스피노자의 어떤 정신이 현대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유령의 영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정신으로서의 유령 그런 것과 또한 스피노자가 이제 렌즈 세공의를 하면서 광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광학적 현상으로서의 유령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메타포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괴물과 같이 어떤 사회에서 소수성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인은 그런 스피노자가 가져온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는 어떤 자유라는 것이 그런 자기가 자유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상성, 헤게모니적 질서에 대항하는 인간이 이제 자유인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스피노자에서의 자유인은 인과 어떤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나온 인물들이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스피노자의 정신 안에서 이렇게 같이 죄송합니다. 따르고 있어서 좋고. 하지만 너무 조리 있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마치 지금 마지막에 나온 퀴어 문화 축제 퀴어 퍼레이드를 즐기는 것처럼 그런 정신들이 살게 되는 것이 퀴어성을 긍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러고 그들의 사랑이 어떤 기쁨을 만들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자유인의 모습이 아닐까 자유로움이 아닐까 해서 자유인이
감독님이 표현하신 세부 중에 인물들의 눈이 빛나는 이미지들이 반복이 되어서 저는 이건 어떤 영향일까 혹은 어떤 영감으로부터 출발되었을까 했는데 스피노자가 렌즈 슬공수를 폈던 인물이군요. 약간의 단서를 얻은 것 네.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감독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을 캐릭터적으로 접근하면 어쩌면 보통의 관객들은 우리들은 이 서사에 익숙하기도 하니까 조금 더 친밀하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성심이라는 인물이 택시 안에서 미단을 비난하는 이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듣게 되고 또 동성애를 혐오하는 택시기사의 말들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심이라는 네, 마이크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성심이라는 인물의 상태를 보면 뭐랄까요, 이 굉장히 현실의 어떤 압제, 현실에 배척되는 그런 상태에 피로에 지쳐 있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좀처럼 긍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혜신 배우님이 연기한 은수는 그런 성심에게 우리 둘만 있다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주는 존재인데요. 영화가 진행이 되면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두 사람의 어떤 상태, 관계성이 또 묘하게 역전되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자유인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직접 연기하신 혜신 배우님께는 은수라는 인물의 상태 혹은 감정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 괴물을 만나고 촬영이 끝나고 났을 때는 조금 제가 어떤 단편적인 인물로 느껴졌었어요. 아마 보실 때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조금은 어떤 성심이라는 이제 어떤 흔들리고 있는 인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 살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다 만들었을 때 모든 인물들과 저희 또 실제 모든 삶이 그렇듯이 완벽한 사람이라든지 완벽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한테 뭔가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또 나도 고민하는 것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3편에 가면서 감독님이 어느 정도 제 스스로도 배우로서도 또 역할로서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조금은 마음이 많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1편에서 그렇게 끝났을 때는 오히려 불안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뭔가 마음이 불안하게 끝났던 것 같고 3편까지 완료되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계속 어떠한 인물로 살아오면서 많이 사실 제가 3편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출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손을 마주잡고 어떤 대사인지 아니면 실제 말인지 모를 뭔가 말을 나누고 끝나는데 사실 그래서 그 순간에 저하고 그 성심 연기를 하셨던 배우하고 사실 너무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감독님이 제발 울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 장면을 왜 너무 울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무리 찍고 나서 사실 저도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줄을 몰랐어요. 사실 안 좋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보시고 나서 좀 같이 조금은 어렵긴 한데 제가 봐도 어렵긴 한데 조금은 이렇게 위안이 될 수 있는 퀴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든 삶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사들을 사실 자막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엔 저도 사실 다 가독성이 좋지 않아서 제가 다 이해를 못했지만 오늘 보여서 알았거든요. 많이 그런 위안을 줄 수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또 끝인사 시간도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해요. 네. 죄송해요. 제가 근데 제가 지금 배우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 오픈 채팅방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이디가 술피놀자 님이세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두 배우님께 오랜 시간 불분명하게 경계를 오가는 캐릭터들을 연기하게 되셨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각각 스피노자라는 인물 혹은 그 철학을 바라보게 되는 시각이나 혹은 개인의 어떤 일상의 생각들이 바뀌신 게 있는지 영향을 받으신 게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혜신 배우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도 되어준 것 같아서 그럼 혹시 권기아 배우님은 어떠신지?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좀 해설설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촬영을 끝나고 다 보고 나면서 너무 어떤 내러티브나 어떤 그 인물상에 집중하지 않고 연기하고 집중하지 않고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바라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꼭 누가 성철이고 누가 죽은 스피노자고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어떤 그냥 한 가지 덩어리로서 봤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 때문인지 시기적으로 맞물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뭘 위한 건지 그 중에 어떤 것을 위한 건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어떤 흐름으로서 제가 진짜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되게 감명 깊게 생각하는 말이 아모르 파티거든요. 네, 그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거의 제가 좌우명 같은 거 안 갖고 살았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말로 아모르 파티를 늘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네요. 어떤 운명에 대한 사랑 같은 게 생겼어요. 홍지영 감독님의 첫 단편 영화 맞나요? 공개된 첫 단편 영화의 제목이 아모르 파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영화에서도 이 영화 속에 성심과 은수의 관계 같은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여성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모르 파티를 기아 배우님이 좋아하시게 된 건 그 우연인가요? 그 얘기를 혹시 함께 나누신 적이 있나요? 이 영화에 아모르 파티가 안 나오나요? 잠깐 나오죠? 예, 나오죠. 예. 그래서 그 감독님이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감독님이 PPT를 만드셨어요. PPT와 뭐 어쨌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내주셔서 이 영화에 관련된 배경 지식에 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습득하기도 했고 또 궁금한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따로 찾아보기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말씀해주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영화 괴물 유령 자윤이라는 영화가 비선형적 내러티브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저는 자기 내러티브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는 실험적인 시도라고 불러보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스피노자 철학에서 출발한 잠언적인 대사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시간의 교란이 있기도 하고요. 흑백의 전환이 있기도 하고 자막의 삽입이 있는 등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편적으로 관객이 거리를 두고 이 영화를 바라보시게끔 의도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화법은 좀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고 써내려 가신 걸까요, 감독님? 일단은 그러니까 거리두기 자체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영상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뭐뭐를 하려고 하다가 뭐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간추릴 수 있게 된 이야기잖아요. 그런 소위 말해 이야기라는 걸 영상언어로 표현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어떤 감흥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야기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닌
그런 서사 혹은 그런 영상 언어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을 아무래도 더 스피노자의 철학을 출발하기 위해서 더 추상적인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는 과정에서 선형적이지 않은 되게 그런 내러티브가 구성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소비업 그런 관객과의 거리두기, 그런 소비업 효과 같은 거는 일종의 의도는 아니고 효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인터뷰에서는 이제 그때만 해도 좀 착각 효과와 의도, 내가 의도했나? 착각해서 의도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의도라기보다는 지금 생각이 제가 좀 영화제에서 저도 다시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의도라기보다는 효과요. 그게 나타난 효과인 것 같고 관객들이 그렇게 봐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뭐였죠? 네, 이런 비선형적인 내러티브 속에서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고 계셨는지 여쭤봤는데요. 네, 대답이 또 충분히 해주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하지만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의도했던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효과라는 건 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누구나 감동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관객들이 감흥을 하거나 감동을 받고 뭔가 영향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스피노자를 읽고 이거 되게 키워하다, 키워의 정신과 연결돼 있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관객들도 그렇게 느끼고 자기가 위모 혹은 위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꼭 퀴어만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소수성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혹은 뭐 소수성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그 과정에 안에 있는 고민조차도 되게 자유의 어떤 자유로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미모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타적으로 영화 촬영 현장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이 영화 자체를 긍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힘, 또 보는 사람 만약에 어떤 기대했던 효과가 있다면은 이 영화를 보는 것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냥 영화야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이고 그게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 그냥 흘러보내는 힐링 타임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좋은 어떤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관객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비단 이 챕터 제목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 스크린에 비춰지는 장면들, 이미지들이 처음에 좀 어두움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밝아진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것이 감독님께서 시간을 두고 이 세 편의 단편 작업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의 어떤 변화의 투영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었고요. 또 그 과정에 영화 만들기가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 어쩌면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 감독님께는 자유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너무 아쉽지만 또 더 소개해드리지 못한 질문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 각각 오늘 함께하신 소감 들려주셔도 좋고요. 또 차기작 소개 꼭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면서 맺은 말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권기하 배우님부터 부탁드려요. 늘 저부터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러티브는 살짝 어렵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때문에 어려우셨다면은 나중에 다시 재관람을 통해 내러티브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감독이 소리 지르는 거를 잘 들어주시면서 보셨으면 더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하였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같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랑 오늘 요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주말인데 건강하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올 한 해도 조금 더 다들 진짜 건강하고 좀 즐거운 그런 생활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 앞으로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차기작을 만나면 좋겠지만 아직 없어서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관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또 이런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이 영화가 참 시기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기에 과연 관객분들이 이 불안을 뚫고 와주실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불안이 있었고 한편으로 되게 앞부분에 그것과 되게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느낌도 한편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대 반 약간 불안 반 이런 느낌이 왔는데 생각보다 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안도를 했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두 분이 다 어려운 영화라고 하셨는데 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사실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관객이 본 만큼이 저는 해석과 본 만큼이 다 어떤 영화라는 게 어떤 전체를 다 이해하지 않아도 특정 부분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 영화는 또 마음에 드는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영화고 또 어떤 부분들이 싫었다면 싫어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한 부분이라도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차기작은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돼 있지만 이런 철학이 기반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 영화처럼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그런 퀴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지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